정광훈 목사님, 국민혁명당 창준위원장이자 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우리 국민혁명당이 왜 필요한가 이 말씀 하셨는데요. 대다수의 우리 애국운동하신 분들, 우파 지지자분들은 우리 국민혁명당 창당에 박수를 보내고 또 응원을 하고 창당 선언 직후부터 어떻게 입당하느냐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편 또 일부에서는 마치 이 우파 진영에 새로운 당이 생기기만 하면 나오는 그 분열 주장,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하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반드시 생겨서 이 우파 진영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이해가 되시도록 우리 사무총장 이동호 사무총장님께서 국민혁명당의 핵심 12대 목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듣고 판단하시고 또 정말 이 우파에 이런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사무총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이냐. 정당은 기본적으로 그 정당의 가치와 이념이 있고 그 이념에 기반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당의 강령과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선 오늘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국민혁명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연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발표했고요. 수요일 날 저희가 국민혁명당의 1차 주요 당직자, 창준이 1차 주요 당직자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대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선 제가 유임을 나눠드렸으니까요. 12개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정강정책 11대 원칙. 첫째, 우리 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저의 당의 기본 이념과 역사인식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둥인 아까 목사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4대 기둥은 사실상 북한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1948년도 아시지만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으로 섰고 북쪽에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약간 좀 억눌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북쪽에는 거의 지옥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는 이승만의 건국 기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 분의 위대한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은 저희가 1945년도 8.15 해방 직후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80%였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모시고 산업혁명 일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일궈놓은 이 4대 기둥하에 우리는 전 국민들을 교육시켰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1년도 그만두던 해에 우리는 영국의 대학 진학률을 능가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선 읽을까요? 둘째, 우리 당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한다. 셋째, 우리 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망치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한다. 또한 주사파 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린다. 넷째, 우리 당은 한미동맹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보다
훨씬 높은, 결속도 높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우리 당은 세계 인류에 부강한 G2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기업을 10배 확대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여섯째,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당 등이 자유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앞장서서 선도한다. 일곱째, 우리 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수호한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시킨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반나치법을 만들어 나치에 부역했던 일당을 척결한 것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일당들과 이들이 벌여놓은 주사파 문화를 척결한다. 여덟째, 우리 당은 촛불 반동 세력이 벌인 불법적인 탄핵을 반드시 무효화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사파 나라로 만들고 제주 4.3 사건 기념사에서 남로당 나라로 선포한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시킨다. 아홉째, 우리 당은 국가정보원을 강화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과 폭정을 감시하는 북한정보원을 설립한다. 10번째, 우리 당은 당의 정책 개발과 정책 실행을 위하여 광화문 연구소를 설립 운영한다. 11번째,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파기한 원자력 발전소를 원상 회복하여 세계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12번째, 우리 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1000만 당원을 신속히 조직한다. 이상이 12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유통일은 지금 현재 저희 헌법은 자유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칭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 원칙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통일은 한 정체 안에서만 통일될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북 예멘이 서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통일했지만 결국 내전이 벌어져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됐습니다.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결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우리 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위대한 성취를 망치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할 건데요. 저는 이 주사파 세력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파 세력은 과거 북한이 만들어 놓은 남조선 혁명론으로 무장해서, 그리고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번영의 대한민국 체제를 하나하나 흔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듣도 보도 못한 사회주의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무너뜨렸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렸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동안 가장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였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사파가 무너뜨린 이 대한민국의 기둥, 그리고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데 우리는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 정신 여러 가지가 무너진데 그 중에요, 지금 이 헌법의 가장 근본 중에 하나는 삼권 분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은 주사파가 장악해서 대통령의 말대로 따르는 그런 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저희는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우리는 보다 더 수준 높은 동맹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말기 우리 조선 전체, 한반도 전체 군인은 8,900명이었습니다. 조선은 망해도 싸는 나라예요. 망해야 싸는 나라예요. 망해야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8,9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무장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직접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해서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60만 대군을 거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는 연평균 30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뒷받침이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으로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튼튼히 보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통행을, 자유시장을, 자유통상을 보장하는 그런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다섯째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지금 대기업 정책은 옳았습니다. 당시 이승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다음에 대만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대기업, 기업 집단 중심으로 선단형 산업정책을 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만은 세계를 리드하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삼성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조선, 전기통신, 이 가장 핵심 산업들의 세계 5위에 드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국형 산업 구조라고 합니다. 이 강국형 산업 구조는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입니다. 영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 강국형 산업 구조를 만들어둔 것이 대기업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대기업을 지금 있는 대기업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더욱더 10배 이상 나오도록 우리 정책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방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좌파 귀회주의 정당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수호합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목사님이 설명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는 굉장히 이중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북한도 우리의 영토로 하고 있고 북한 주민 또한 우리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적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옆에 강인재 변호사님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좀 약간 좀 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국가보안법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순 반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전신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온 법입니다. 지금 현재 좌파들은 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국가보안법의 불편한 산업은 종북주의자, 주사파, 간첩들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의 불편한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지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반기독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차별한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주사파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일당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놓은 이 난동을 반드시 우리는 저들을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탄핵을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3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한 남로당의 반동을 먼저 꿈꾸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꿈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4월 3일 제주에 있는 12개 전체 경찰 지서 중에 12개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무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언문에는 인민민주주의 만세라는 게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반란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반란을 진압한 우리 군경을 모독했습니다. 우리 군경이 사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당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강화해서 북한 김정인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모든 폭정을 기록하는 북한 정보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광화문에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기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입니까? 이 1948년도 대한민국 탄생은 위대한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48년도 정치혁명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신민, 백성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닌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위대한 정치혁명을 기념하는 아무런 조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연구소를 통해서 역사를 정립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훨씬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 2차 산업에다가 정보와 기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값싸고 안정된 전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입니다. 그 전력은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자력은 절대로 어떤 지금 현재 그동안 20, 30년간 어떤 폐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책 앉아 읽고 이상한 영화 보고 대한민국 원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문재인 이 12건 원자력 때문에 소형 모듈형 원자료가 우리가 이미 추월당한 위기에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훨씬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반은 3대 기반입니다. 2019년도 위대한 10월 혁명에 참여했던 1150만의 애국 시민들과 다음에 도대체 절대로 주사파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는 1200만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애국심으로 무장한 그런 애국 국민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당원을 신속히 조직해서 여러분 앞에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는 강력한 정당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